안녕하세요. 로블록스 강사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째 강의는 우리 플레이를 할 때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스폰 포인트와 체크 포인트를 차이, 그리고 앵커 세팅과 지형 편집기에서 필요한 아이템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탐색기 기능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 보너스로 스토리 게임 만들기를 통해서 메시지가 표시되는 박스와 애니메이션에서 글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수정해 보시는 부분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주셔야 되겠죠? 우리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여기 바탕화면에 보시면 스튜디오가 보이시죠? 이 스튜디오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실행시키실 때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꼭 해주셔야 되죠.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스튜디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들어가실 건데요. 먼저 새 파일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파일 클릭. 새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화면에 스폰 포인트 하나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폰 포인트는 플레이를 했을 때 처음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태어나는 형태가 스폰 포인트이고요. 중지를 눌러서 중지 클릭. 스폰이 아니고 이 부분 말고 하나의 더 점프맵을 만들 때 또 하나에 있는 스폰 비슷한 형태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이 스폰을 클릭해서 만약에 삭제됐다고 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자, 그런데 그림을 누를 때면 그림만 지워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삭제를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시고 또 하나를 지우셔도 되고 그냥 아예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우셔도 되겠죠. 만약에 스폰 포인트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델이라는 곳에 가서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 스폰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스폰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폰이 보이고요. 이 스폰은 처음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스폰 말고 내가 2단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도구상자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도구상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검색을 CH라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CH라고 검색하시면 체크 포인트가 보여지는데요. 이 체크 포인트와 앵커 우리 스폰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라고 입력을 하고 나면 옆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인기도 순으로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끌어서 화면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체크 포인트 for OB라는 부분에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우리 기능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구 상자를 계속 추가하실 때 꼭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이게 기능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체크하는 부분을 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림이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스폰 포인트인지 어떤 게 체크 포인트인지는 아실 수 없죠.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스폰 포인트가 아닌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클릭하실 때 여기 데카를 클릭하신지 아니면 요거에 따라서 약간 그림이 안 바뀔 수 있는데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거는 데칼, 그림을 선택한 거고요. 밑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이 전체 선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에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바꾸면 이렇게 컬러가 바뀌어지죠. 그런데 지금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살짝 이동을 시켜서 살짝 옆으로 옮겨 놓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땅바닥이 있으면 떨어졌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건지를 확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오른쪽에 있는 탐색기라는 곳에 가서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클릭. 그러면 땅바닥이 지워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땅바닥 지우고 싶어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컨트롤 Z에서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땅바닥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홈에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스폰 포인트이기 때문에 처음 스폰 포인트에서 태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떨어져 볼게요. 네, 떨어져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다시 또 스폰에서 태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가 1단계에 있는 스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가 실행을 하던 무조건 시작하는 위치, 처음 위치가 스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있는 체크 포인트에 이렇게 다가간 다음에 다시 떨어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스폰에서 떨어졌어요. 이거는 체크 포인트죠. 체크 포인트에 떨어지면 다시 체크 포인트에서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스폰을 쓰고 2단계부터는 다 체크 포인트를 쓰셔야 정확하게 점프 맵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친구들이 체크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스폰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때는 10단계에서 태어나고 어떤 게는 8단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게임의 진행이 좀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지우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폰 포인트와 앵커 우리 체크 포인트를 정확하게 구별을 시켜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충지 누를게요. 충지. 그러면 스폰과 체크 포인트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눌러서 저는 2단계요, 3단계요, 4단계요 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복제를 누르시고 이동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또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거는 2단계, 여기는 3단계. 그리고 중간중간에 블록들을 또 추가하셔야 되겠죠. 물론 하나만 만들고 그대로 복사를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인 파트를 이용해서 많은 블록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에서 블록, 파트에서 블록, 그리고 그 블록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세팅을 하실 건데요. 친구들이 땅바닥이 지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 때 가끔 이 블록이 막 저기 저 멀리에 가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찾을 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블록을 눌러놓고 파트에서 블록을 누르시면 조금 더 가까운 위치나 위치 세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서 옮겼을 때 이게 또 옆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출 때에는 제가 우선 지우고요. 맞출 때에는 지금 있는 이 블록을 최대한 옆에 있는 블록에 맞춘 다음 가까이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면 딱 맞습니다. 근데 맞추다 보면 분명히 화면에서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플레이를 하면 제가 선택한 건 여기인 것 같은데 플레이를 해보면 다른 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추실 때는 꼭 최대한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케일을 눌러서 사이즈 조절, 스케일 클릭하시고 빨강색 위치를 잡아서 그대로 지정해 주시고 자,
그리고 색깔은 아까처럼 네, 여기 색상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점프맵을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걸 그대로 플레이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안 하고 복제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앵커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첫 번째 있는 때에 태어나고 노란색 블럭 어디 갔나요? 없어요. 앵커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네, 중력이 여기서 떨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처럼 중지 눌러볼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심히 이걸 만들어 놓고 복제를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제해서 이동해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는 블록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누르고 앵커를 눌러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꼭 한번 블록을 만들어 놓고 앵커를 누르는 부분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되게 많은 것들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위치를 조정해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블록을 선택하고요. 지금 앵커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당연히 플레이를 하면 첫 번째 있는 건 당연히 보일 거고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중지.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또 일일이 얘를 누르고 앵커 누르고 이거 누르고 앵커 누르고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한꺼번에 잡아서 드래그를 해서 앵커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전체 선택이라는 단축키 컨트롤 A라는 키를 누르시면 전체가 이 블럭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눌러놓고 앵커를 눌러주면 이제 거의 얘 다 모두 다 블럭이 선택됐기 때문에 모든 블럭을 앵커로 고정시켜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좀비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앵커를 걸어놓으면 좀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컨트롤 A라는 부분을 전체 선택했을 때 좀비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꼭 좀비는 다시 앵커를 해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있는 첫 번째 있는 스폰, 첫 번째 있는 스폰과 두 번째 있는 건 체크 포인트, 세 번째 있는 건 체크 포인트인데요. 계속적으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면 무조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딱 우리가 캐릭터가 여기에 도착하면 네, 그리고 떨어졌을 때 다시 이쪽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폰 포인트와 체크 포인트 차이점 그리고 앵커 세팅하는 방법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매번 네, 실수하는 부분이 앵커 세팅과 스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스폰 포인트와 체크 포인트를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점프맵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점프맵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부분이 네, 땅바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제가 땅바닥을 지웠죠. 근데 다시 땅바닥을 만들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경우에는 바로 다시 되돌리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땅바닥 자체를 블록이라는 걸 통해서 파트에서 블록을 눌러서 이걸로 땅바닥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블록에 있는데 스케일을 눌러서 넓게 만들어서 지정해 주시고 이거를 이동키를 눌러서 살짝 내려서 땅바닥이라고 형태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주시고 색깔은 좀 동일하니까 다른 색깔로 좀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으니까 회색으로 그냥 바꿀게요. 그리고 스폰 포인트도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스폰 포인트를 색깔을 못 바꾼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스폰 포인트도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 친구들이 다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예쁘게 만드실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멋진 맵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크 포인트와 스폰 포인트 그리고 블록들 말고도
네, 지형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멋지게 지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만드실 때에는 왼쪽에 지형 편집기라는 부분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 지형 편집기가 없는 경우에는 홈에서 지형 편집기라는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네, 지형 편집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지형 편집기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을 아예 맨 처음에 네, 설정하고 들어갑시다 라는 부분들을 해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이 지형 편집기라는 걸 눌러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상자가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에셋 관리자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에셋 관리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 네, 떼서 이 도킹 부분에다가 이게 넣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네모 박스에다가 넣으셔야지만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셋 관리자, 그 다음에 도구 상자, 지형 편집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눌렀을 때 하는 게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축소라는 걸 눌러서 네, 빼주시고 네, 끌어서 빼주시면 살짝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빼주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위치를 옮겨서 네, 세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 내려서 보시면 도구 상자가 있습니다. 이 도구 상자도 마찬가지로 끌어서 놓으실 건데 이 도구 상자를 끌어서 위치를 이렇게 시켜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요. 에셋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밑에 끌어서 위쪽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두시고 그 다음에 지형 편집기도 대부분 위쪽에 들어가니까 아마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이런 화면으로 나와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것들은 놓아서 진행하면 좋지만 가끔씩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도구 상자들은 최대한 보기라는 메뉴에서 탐색기, 속성, 에셋 관리자, 도구 상자, 명령 모음은 안 할 거고요. 그냥 지형 편집기까지 이렇게 총 5가지가 도구 상자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중에 제일 많이 쓰시는 것은 탐색기, 속성, 도구 상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탐색기, 오른쪽에 있는 속성,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형 편집기,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있는데요. 에셋 관리자는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에셋 관리자는 한 번 더 눌러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형 편집기를 만들 때에는 뭔가 지형을 멋지게 만들 때에는 이 화면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도구 상자에 있는 부분에 X 버튼을 누르셔서 닫아주시고요. X 부분 닫아주시고 이와 같이 지형 편집기라는 이 부분으로 보여지시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형 편집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져오기와 생성, 지우기가 있는데요. 생성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범위를 잡아서 이만큼을 지형을 만들겠다라고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움직이셨을 때 위치를 잡고 저는 한 요 정도 또는 스케일을 눌러서 살짝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 정도의 사이즈로 지형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동 눌러서 다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시고 생성이 눌러져 있는 크기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만큼에 있는 지형으로 하고 싶다 또는 사이즈를 줄여서 이 정도만 하고 싶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건 이런 지형들을 만들 때에는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알아서 얘가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자동으로 만들 경우에는 대부분 사이즈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고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 생물군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 북극, 모래언덕, 협곡, 뭐 용암지대, 물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할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고 해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굴도 넣을 거냐, 동굴 부분, 그 다음에 뭐 크기는 얼마나 할 거냐라는 것들, 그 다음에 시드라고 되어 있는 건 나중에 이걸 똑같이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이 시드를 통해서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생성이라는 부분을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생성을 클릭하면 이렇게 뭔가 블록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지형들은 얘를 이걸 이렇게 끌어서 옮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에서는 편집 부분을 눌러서 뭐 다른 다듬기나 아니면 뭐 변환이라는 걸 눌러서 살짝 이렇게 떼서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붙이실 수는 있습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붙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변환을 하기보다는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좀 사이즈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사이즈를 좀 조절도 가능하시죠. 이렇게 지형들을 내 나름대로 위치를 줄였다 늘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게임을 우리가 만든 다음 게시를 하게 되면 이 게시할 때는 무조건 이런 지형들이나 아니면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게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느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형들은 필요한 지형들만 추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들기 있는 부분에 우리가 생성을 했는데요. 저 이거 아니에요. 지울래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지우는 방법이 있지만 아예 그냥 다 지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형태의 모든 지형 지우기를 누르시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우실 수 있습니다. 자, 지형을 추가했는데요. 제가 좀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 편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형의 편집이라는 걸 눌렀을 때 그리기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를 위치했을 때 분 모양으로 떠요. 이 분 모양으로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하셔서 직접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브러쉬 모양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이 동그라미, 두 번째가 네모난, 그리고 세 번째가 원기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꼭 되도록 브러쉬 크기의 사이즈를 선택해서 사이즈 위치를 값을 좀 바꿔서 좀 작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제가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로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고정을 풀어주세요. 고정을 풀고 난 다음에 조절하게 되면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 있죠. 작게 크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크기일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클릭해서 커서를 이용해서 한번 눌러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1로 해셔도 되고 그럼 되게 조그맣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의 높이를 H로 세팅해 주시고 R은 1이니까요. 1은 제가 한번 6으로 바꾸면 너비가 넓어지는 형태가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걸로 맞춰서 문질러 주기를 아니면 클릭해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높이를 좀 1로 해놓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로 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냥 1로 해볼게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확대 축소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우스를 보시면 가운데에 휠이 있죠. 이 휠을 위로 아래로 하게 되면 확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아래로 하면 축소, 위로 하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친구들이 지형을 할 때는 대부분 축소를 한 상태에서 하거나 확대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확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형이 아예 전체적인 걸 안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래쪽에 있는 스크롤을 내려서 축소를 하면서 한 번 더 지형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자, 브러쉬 모양을 눌러서 직접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 아래쪽에 피벗 위치가 보입니다. 피벗 위치라는 것은 현재 있는 하단, 중앙, 상단이 보이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높이를 올릴 건지 아니면 낮춰서 지정하실 건지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실 수 있죠. 하단이라는 부분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잔디가 되어 있으실 거라서 이렇게 잔디를 만드실 수 있죠. 이렇게 잔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변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일부러 이 부분을 좀 띄워놨기 때문에 네, 지금 얘는 살짝 지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요 편집에 있는 부분에 가서 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기를 눌러서 직접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만들다 보면 지금은 제가 일부러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걸 일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만들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약간 뭔가요 이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브러쉬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싶어서 넓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한 번에 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면 네, 아예 그 전에 지울 수 있는 그 전으로 돌아가는 요걸 눌러서 다시 뒤로 가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은 없느냐? 일일이 다 하려는데 이 사이즈는 제가 브러쉬 크기를 1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좋은데 이걸 몇 번을 계속 이걸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블록을 아예 갖고 와서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적으로 우리가 지형을 만들 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좀 힘들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블록을 가지고 와서 세팅하는 방법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지형은 이런 식으로 문지르기를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다라고 하면 바로 빼기를 눌러서 지울 수 있는데 이 빼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사이즈입니다. 브러쉬 크기가. 그래서 빼기 할 경우에는 아예 크게 한 다음에 한 번에 지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이게 전체를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만들기에서 모든 지형 지우기를 누르시면 바로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이라는 부분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리기를 눌렀을 때 그 크기를 조정해서 쓰셔야 되고요. 빼기가 되어 있었던 값을 지정한 상태에서 추가를 해놓으면 브러쉬 크기는 그대로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엄청 또 크게 브러쉬 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값을 좀 바꿔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하단이 되어 있는데 중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중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중앙 형태로 지금 있는 화면 자체가 이렇게 보여지죠. 중앙이랑 상단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상단이라는 부분도 보이는데 얘가 어떤 데에 차이점이 있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약간씩 달라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블록에 있는 이 동그라미 위치가 피벗 위치가 하단인지 중앙인지 상단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벗 위치를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또는 아예 맞추기를 통해서 복셀이라는 걸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세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끄기를 통해서 세팅을 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브러쉬는 모양,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 그리고 원통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의 지형을 만들 수 있다. 대신 클릭하면 조금씩 만들어지고 문지르기를 하면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맨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잠시 제가 얘는 닫고요. 도형을 우리 모델을 갖고 오는 도구 상자라는 걸 눌렀을 때 여기서 잔디를 갖고 와서 일부러 이걸 다 만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플레이트 있죠. 여러 가지 이걸 그대로 그냥 끌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위치를 잘 맞춰서
지정을 하시는 게 좀 좋고 블록으로 갖고 오는 게 조금 더 지형은 좀 멋져요. 근데 중간중간에 산 모양을 만든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이 지형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내가 이걸 다 채울 거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 지형을 다 채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완성도가 네, 좀 더디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도구 상자에서 네, 값을 입력한 다음에 잔디에 해당하는 그레이스를 넣어서 입력하시고 그거에 있는 걸 갖고 오셔서 네,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들로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지울게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그리고 지형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도구 상자 빼고 지형 편집기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지형은 지금 있는 이 부분이 요 잔디 부분만 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잔디 부분은 아니고 제가 여기 띵 누르고 자, 잔디 부분 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재질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이 친구들이 용암, 갈라진 용암입니다. 그래서 요 갈라진 용암을 눌러서 직접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이와 같이 용암을 이렇게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용암을 만들 때에는 대부분 게임에서 진행할 때는 용암에 닿으면 캐릭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모형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용암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얘가 닿았을 때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플레이를 눌렀을 때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였었죠. 그래서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꿨고요. 살짝 지금 멀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머네요. 다시 중지 눌러서 네, 테스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짝 네, 올라가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조정하고 플레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형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는데 네, 여기는 잔디니까 당연히 잔디 부분에서는 네, 당연히 닿으면 죽지 않겠지만 용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모형이기 때문에 식어버린 용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닿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스크립트를 써야지만 우리가 용암에 닿으면 죽는 블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모형일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은 여기 갈라진 용암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 기본적인 잔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스팔트부터 벨트, 그 다음에 블럭,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모래부터 또 여러 가지 눈, 이 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곳에다 이렇게 눈을 뿌리면 산에 눈이 이렇게 온 것처럼 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되게 멋진 지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물입니다. 물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제가 이와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일부러 지금 사이즈를 작게 했는데요. 브러쉬 크기를 길게 크게 값을 한 5 정도 넣고 엔터 누르고 하게 되면 제가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이세요? 점점 이렇게 물속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물기둥을 마치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위치를 만드실 때 지금은 제가 땅바닥에 있는 위치에다 안 만들고 여기에다 만들지만 원래는 땅바닥의 위치에 만들어서 물 기둥을 만들어서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부러 물을 되게 많이 만든 상태고요. 자, 이렇게 덮어서 세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물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형들은 이렇게 닿으면 그냥 이렇게 지형처럼 보여지고 물속에서 가까이 가면 알아서 수영이 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페이스 키 눌러서 점프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기둥을 제가 일부러 길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물기둥에서 어떻게 돼요? 네. 그 물 기둥에 있는 데서는 계속 수영이 가능하고 물 기둥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당연히 땅바닥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첨벙첨벙 하면서 소리도 나고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수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길게 우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좀비 같은 경우에는 좀비도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명히 땅바닥이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도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서 수영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물기둥을 엄청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조금 너무 낮게 만든 경우에는 떨어져서 당연히 장애물 형태로도 물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충지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화면에서 우리 확대 축소할 때는 제가 아까 우리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였고요. 네, 여기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 있다라고 드렸었죠. 그리고 키보드에 Q키와 E 키를 누르시면 Q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E는 올라가는 형태의 마우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를 이용해서 Q는 아래로 내려가고 알파벳 Q입니다. 알파벳 Q 키를 누르시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E 키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E 키를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는 화면 컨트롤 할 때 좀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A는 오른쪽, D는 왼쪽, 오른쪽은 D, 왼쪽은 A죠. 그리고 W는 확대, W 확대, S는 축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보시면 약간 한 손에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제가 화상 키보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Q는 Q, E, 그 다음에 A, S, D, W, A, S, D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쓰시면 제가 A를 누르면 이렇게 D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W를 누르면 축소, S를 누르면 축소, 그 다음에 W를 누르면 확대, 그죠? 그 다음에 Q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E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이용해서 혹시 마우스가 안 돼요 하는 경우에는 단축키 있는 이 키보드를 통해서도 축소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리고 기능에 있는 탐색기 기능은 하시다 보면 스폰이 없어요 하는 경우에는 이 스폰을 선택하고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인데 분명히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못 찾는 경우에는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금 있는 이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으로 확대를 누르시면 바로 그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딨어요? 몰라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누르셔서 다음으로 확대를 눌러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지울 때는 빼기를 눌러서 지우실 수 있는데요. 그냥 지형은 이렇게 지우실 수 있어요. 지우는 거 가능하죠. 근데 원래는 물은 원래 안 지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물도 지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그때 쓰셔야 되는 것이 이제 물무시라는 체크를 없애주시면 이제 물을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자체를 이렇게 지울 수 있다. 물도 마찬가지로 지울 때는 브러쉬 크기를 최대한 넓게 하셔서 일부러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살짝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빼기를 누르면 동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빼기를 눌러서 추가를 조금 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위치를 잡으시고 물 말고 잔디로 제가 이렇게 덮을게요. 지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조금 약간 피자 느낌이 나는데 근데 좀 두껍게 잡아서 여기 이 부분이랑 잘 조절하시게 되면 되게 멋지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형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좀 두껍게 하고 낮게 해서 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빼기를 눌러서 살짝 작게 하시고 1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콩콩콩콩 하면 이제 빼기 눌렀는데 너무 작네요. 살짝 두껍게 할게요. 너무 두껍네요. 한 3 정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듬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구멍이 뚫리면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잘 보이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확대를 좀 시키면서 하게 되면 동굴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굴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동굴을 만들어서 또 여기다가 또 뭔가 세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맵들을 지정하실 때 빼기를 누르면은 동굴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도 좀 보시면 또 재미있게 친구들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뚫어놨는데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콩콩콩콩 콩콩 이렇게 뚫으면 뚫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빼기를 눌러서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연습 부분이라던가 여러분들 좀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모든 지형 지우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있는 이 부분을 한꺼번에 드래그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친구들이 이거 눌러서 선택할 때 선생님 안 눌러져요 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이동 버튼을 눌러서 이동 클릭하셔서 또는 선택을 누르면 이제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안 돼서 이 손가락이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눌러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택을 눌러서 같이 잡으시고 이동키 눌러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베이스 플레이트까지 같이 들어가면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컨트롤 키 눌러주면 해제가 되고 이 부분만 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일부러 지금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도구 상자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형 편집기에 있는 부분에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고요. 도구 상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만든 글자를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BT05를 한번 엔터 눌러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BT0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여기 BT05가 하나 보여질 거고요. 제가 예전에 쓰고 있던 호빈스 020이라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 제작자의 이제 아이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만들었는데 쭉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위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 보이는데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밑에 땅바닥이 앵커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중지. 그래서 블록을 눌러놓고 꼭 앵커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앵커 세팅해 주신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것도 앵커가 안 되어 있으면 꼭 앵커 한번 눌러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보여지고 물론 여기는 그냥 블럭 있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당연히 지금이는 스폰이 있고 땅바닥도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벽을 한번 한번 밟아볼게요. 폭탄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폭탄이다 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이 글씨를 이용해서도 여러 게임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중지를 누르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름은 글자 블록이라고 하고요. 이 글자 블록에 있는 부분에 폭탄이다 라는 글자를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클릭하고 여기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어떤 기능 얘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나오게 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설정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하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블록을 밟으면 글자가 나오는 스크립트다. 체크하면 어떻게 나오고 보이는 시간은 어떻게 나온다 라는 게 있는데요. 보이는 시간들을 또 정하실 수 있어요. 13번 줄에 보이는 시간을 5라고 했는데 나는 좀 길게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10으로 바꿔주시거나 7로 바꿔주시면 값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팝이라고 있는데요. 삼각형을 눌러서 아래로 내려가서 텍스트 레이블을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폭탄이다 라는 글자가 나오는 그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레이블이라는 것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많이 내려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내려가 보시면 텍스트라는 글씨가 보여지실 건데요. 텍스트.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텍스트가 보이고 폭탄이다 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폭탄이다를 지우시고 여기다가 당첨 이렇게 적어주면 글자 있는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당첨이라고 하시고 플레이를 하면
아까는 폭탄이다 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제가 블록을 또 밟으면 당첨이라고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블록과 그리고 글씨가 나오는 틀을 최대한 이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많이 쓴 경우에는 잘릴 수가 있어요. 글씨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이 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여기서는 바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하실 거긴 한데요. 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끌어서 이 위치에 있는 스타트 GUI라고 되어 있는 곳에 놓은 다음에 사이즈를 늘려서 세팅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글씨가 좀 많이 길게 했어요. 제가 텍스트 레이블을 눌러서 글씨를 좀 많이 조정해 볼게요. 저는 당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조금 있으면 네, 좀비가 몰려와 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있으면 좀비가 몰려와 라는 부분을 넣고요.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좀비가 라밖에 안 나옵니다. 좀비가 몰려와 라고 써야 되는데 얘가 지금은 좀비가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중지 누르고 이걸 좀 더 글씨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스타터 GUI라고 돼 있는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에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조금 있으면 좀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눌러서 텍스트 레이블을 누르면 그때 이제 잡혀요. 그럴 때 이걸 끌어서 이렇게 몰려와 라는 형태로 글씨를 조정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형태로 바꿔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다시 팝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고 글자 블록에다가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그러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글자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런데 글씨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만들 때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그 글씨를 사이즈를 늘려서 지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지 눌러서 그런 경우에는 이 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무조건 글씨는 스타터 GUI에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T05 말고도 BT06도 있고요. BT06도 제가 만들었는데 BT06도 있고 네, 그리고 BT06 먼저 보겠습니다. 플레이. BT06은요. 이건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BT06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I love you. Thank you so much.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나오는 블럭입니다. 이거를 글씨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중지 누르고 지금 있는 이 블럭을 눌러주고요. 얘는 글자 블럭 2입니다. 그래서 글자 블럭 2에 삼각형을 누르면 여기에 팝이 아니라 이번에는 스크립트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더블 클릭, 그림에서 더블 클릭하셔야 됩니다. 글씨에서 더블 클릭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보면 스크립트가 보여지긴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죠?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팝에 있는 부분에도 스크립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씩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스크립트가 여기에는 지금 없고 또 스크립트가 또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스크립트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더블 클릭. 그럼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그냥 갖고 왔을 때 스크립트 딱 하나만 있다 그러면 다행히 그걸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크립트가 아니라 첫 번째 있는 글자처럼 팝에서 글씨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좀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했고요. 제가 글자 애니메이션 나오는 스크립트입니다라고 적어놨고요. 글자가 하나씩 나와요 라고 되어 있고 18번에 원하는 글자를 수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다 있네요. 그럼 여기 I love you를 글씨를 지우고 네. 안녕 네 안녕 뭐 이렇게 써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맵에 온 걸 환영해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지금 적었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스트할 때는 좀 가까이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맵에 온 걸 환영해요. 자, 근데 아까는 영어로 나올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한글일 경우에는 약간 물음표 형태가 뜹니다. 그거는 글자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기본적인 네, 친구들이 제일 플레이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인 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들을 같이 해봤고요. 지형 편집기와 예제 스토리 게임 만들기에서 메시지가 표시되는 박스와 애니메이션 글자가 나오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에서 같이 한번 또 재밌게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